지금 잠깐 어젯밤 잠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두 분은 서로를 향해 누우셨나요? 아니면 등을 돌린 채 주무셨나요? 사소해 보이는 이 자세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혈압과 면역, 그리고 잠의 질까지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멀어진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30이나 더 높게 나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압약 하나를 더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수치를 되돌릴 방법이 오늘 저녁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 마지막 하나가 가장 강력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 돌리고자 하는 그 습관 하나가 혈압을 30이나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밤 그 등을 다시 돌려 마주보는 것만으로 그 혈압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하나하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혈압만이 아닙니다. 면역력도, 뱃속 건강도, 근육도, 기억력도, 심지어 세포의 나이까지 모두 옆에 누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등을 돌리고 자는 그 작은 습관이 혈압을 올리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법이 머리에 남고 오래 갑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가 마치 오래된 벽시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익숙하고 없으면 허전하지만 정작 그 시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각자 자기 순서대로 움직이고 밥도 각자 먹고 잠자리도 어느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그 생각만큼은 꼭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성벽 같은 방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성벽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손이 닿을 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소리내어 웃을 때 분비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끊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이 성벽은 재료가 떨어져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노년 부부를 반년 넘게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30 정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3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혈압약 한 가지를 새로 추가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약 없이 혈압을 낮출 방법이 이미 여러분의 하루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과 맞먹는 힘이 바로 옆에 누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경비병이라 할 수 있는 자연 살해세포, 그러니까 NK세포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적으로 변한 세포를 찾아며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경비병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이 경비병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신체적, 정서적 유대가 유지될 때는 어떨까요?
해외 한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살을 맞대고 손을 잡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NK세포의 활력이 평균 43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43이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뜻이고 세상에서 가장 돈이 안 드는 면역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사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옆 사람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신 이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한평생 과수원에서 사과를 키우며 사셨습니다. 손끝이 야무진 분이었지요. 그런데 몇 해 전 남편과 크게 다툰 뒤로 두 분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거의 섞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밭으로 나가고 어르신은 혼자 부엌에서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르신은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보름을 갖고 기침이 떨어질만 하면 또 몸살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오래 봐온 담당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 쓰는 일이 있으시냐고. 사람의 면역은 마음 상태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그러니까 우리 뱃속의 건강과 부부관계의 연결입니다. 아니, 부부 사이가 뱃속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지요. 기분을 좌우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옵니다. 장 속에는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우리의 기분과 면역, 그리고 수명에까지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감정 단절은 이 장 속 미생물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립니다. 국내 한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고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장벽이라는 담장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 담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장 안에만 있어야 할 독소와 세균 찌꺼기가 혈액 속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몸을 돌며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염증이 바로 당뇨와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끌어올리는 숨은 뿌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이 힘든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뱃속을 망가뜨리고 다시 온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올해 71살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우체국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 정년을 맞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뒤로 부부 사이가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계셨고 어르신은 혼자 집안일을 하시며 서로 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소화 문제였습니다.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지만 검사 결과는 늘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분명히 불편한데 검사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담당 내과 선생님이 뜻밖의 조언을 하셨습니다. 장 문제는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에서 올 수 있으니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무슨 소린가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남편과 매일 식사 후에 동네를 15걸음이라도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말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고 2달이 지나자 그 지긋지긋하던 소화 문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몸의 반응입니다. 따뜻한 관계가 되살아나면 미주신경이라는 장과 뇌를 잇는 통로가 살아나고 장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밤마다 고민하시는 2가지 통증과 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 어깨가 아파 고생하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들기가 힘들거나 자다가 자꾸 깨시지는 않나요? 이 2가지, 만성 통증과 잠 문제도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들려면 부교감 신경이라는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에만 켜지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단절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켜져 있고 열은 나는데 차는 조금도 쉬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그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면 치매를 부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찌꺼기가 뇌 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 밤잠을 지키는 일은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그러니까 배우자가 등을 쓸어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그 접촉이 이 관문을 닫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손길이 부작용 없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고령자 건강연구팀의 조사에서도 매일 가볍게 살을 맞대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았고 통증으로 느끼는 괴로움도 더 낮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왜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 한 번의 낙상이 우리 어르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통째로 흔듭니다. 국내 한 재활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70 넘은 어르신 가운데 근감소증을 가진 분의 비율이 남성은 약 37에 이른다고 합니다. 셋 중 하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내 하나 근많은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분들은 혼자 운동하는 분들보다 그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사흘을 넘기기 어렵지만 둘이 하는 운동은 계절을 넘깁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올해 66 되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어서부터 평생 목공소에서 나무를 다루며 사신 분입니다. 손재주가 남달라 동네에서 못 고치는 가구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지요. 그런데 정년으로 일을 놓으신 뒤 갑자기 몸 쓸 일이 없어지면서 2년 만에 손아귀 힘이 뚝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셨고 무릎에서도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과의 사이도 그 무렵부터 자꾸 부딪히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같은 집에 붙어 있으니 사소한 일로도 서운함이 쌓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따님의 권유로 2분이 함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아주 가벼운 체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드는 것도 힘든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손아귀 힘이 예전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아내분의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2분이 가장 기뻐하신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응원하게 되면서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걸을 때 두 사람의 자율신경이 신기하게도 서로 발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경험이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근육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부쩍 걱정하시는 기억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방에 들어와 놓고 왜 들어왔는지 잠깐 잊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역시 부부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살아있는 신경망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는 뇌에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헤아리고 알맞은 대답을 찾아내 말로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불을 큽니다. 아피마 쪽의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국내 한신경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하루 10분 이상 진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생기는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대화란 무엇일까요? 밥 먹었어 같은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값비싼 치매 예방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가 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가벼운 기억력 저하에서 실제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가 더 느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올해 73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이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걱정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권한 것은 약이 아니라 매일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남편의 표정이 한결 또렷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 속도 그 자체와 부부관계의 연결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 뚜껑이 있습니다. 세포가 한 번 낮챈 때마다 이 뚜껑이 조금씩 닳는데 너무 다르면 세포가 늙어버립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텔로미어가 더 빠르게 닳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가 충분한 환경에서는 텔로미어가 천천히 닳고 그것을 다시 채워주는 효소의 활력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뜻한 부부관계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되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무뚝뚝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정하게 굴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바쁘고 고단해 잠시 쓰지 못했던 능력을 다시 꺼내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시작해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오셨습니다. 그 시절엔 부부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여유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세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처럼 기능은 남아있지만 굳어버린 것이지요. 굳은 근육은 스트레칭을 하면 다시 풀립니다. 표현하는 능력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움직여주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갈등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우리 뇌의 감정 담당 부위가 과하게 흥분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잠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갈등 관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화가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대략 15분만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야 아피마의 이성이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탓하는 말 대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말을 쓰십시오. 왜 맨날 그 모양이에요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참 서운했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올해 60 되신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을 지으시다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 다닐 때는 각자 생활이 있어 괜찮았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려니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드신 뒤 남편에게 오늘 반찬은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잠깐,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식사 후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관계를 오래 연구한 학자들이 건강한 관계의 황금 비율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과 다정한 몸짓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다투고 서운해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최소한 5배는 많아야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비율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근 종이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덮으려면 따뜻한 말 5마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확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뒤 30분쯤에 코르티솔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 아침의 반응이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 리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배우자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 코르티솔의 아침 봉우리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접촉 한 번이 하루 전체의 혈압 리듬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80년이 넘게 한 무리의 사람들을 평생 동안 따라가며 관찰한 연구입니다. 해외의 한 명문 의과대학에서 수백 명의 삶을 태어나 늙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긴 연구의 결론은 놀랍게도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콜레스테롤도 아니고 물려받은 유전자도 아니고 쌓아둔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50대에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한 분들은 80대가 되었을 때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기억력도 모두 훨씬 좋은 상태를 보였습니다. 돈으로도 약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결론을 부디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보시면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우자와 눈을 마주치고 3초 이상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5번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꽤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합니다. 자책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우리 몸이 어디쯤 서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한동안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눈을 마주치고 웃느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조용히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을 하나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다. 젊을 때나 손잡고 다니지 이 나이에 무슨 하고 넘기시지요.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따뜻한 접촉이 몸에 주는 효과는 더 커집니다.
젊은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하지만 나이 든 몸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자연 방어 물질이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절실합니다. 다시 말해 손을 잡는 일은 젊은 부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약이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바꿔 기억하셔도 오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옥시토신이 성벽을 짓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에는 또 하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미주신경이라는 뇌와 심장과 장을 하나로 잇는 커다란 통로를 활성화하는 힘입니다. 이 미주신경이 잘 작동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장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의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미주신경의 힘을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의 잣대로 봅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과 대화입니다. 값비싼 기계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 통로가 켜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올해 74 되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라 두 분은 40년을 살면서도 다정한 말 한마디 나눈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몇 해 전 가벼운 심장 시술을 받으신 뒤로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두근거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우연히 시작하신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남편의 손을 그저 가만히 잡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두근거림이 서서히 잦아들고 잠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주신경이 켜지고 부교감 신경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신 혈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혈당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또 놀라시겠지요. 그런데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 몸은 계속 비상사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을 잔뜩 풀어놓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연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칠 일이 없으니 그 당이 갈 곳 없이 혈액에 남아 혈당을 올립니다. 정서적 단절이 오래된 분들에게서 공복 혈당이 조금씩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몸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혈당도 자리를 찾아갑니다. 식단과 운동만큼이나 마음의 평화가 혈당 관리의 한 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외로운 상태, 이것을 학자들은 함께 있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몸은 곁에 있는데 마음은 혼자인 상태이지요. 여러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만성적인 외로움이 몸에 주는 해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눈에 보여서 조심하지만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관과 면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단순히 기분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여기서 앞서 잠시 멈춰두었던 안동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과수원을 하시며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담당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르신은 남편과 다시 조금씩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밭으로 나가는 남편에게 다녀와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저녁이면 그날 밭일이 어땠는지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무뚝뚝하게 대꾸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두 분 사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겨울 어르신은
감기 한 번을 크게 앓지 않고 넘기셨습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자 몸의 경비병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NK세포, 그 면역 경비병의 힘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킨십. 그러니까 살을 맞대는 접촉이 왜 그렇게 강력한 약이 되는지 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아주 특별한 감각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쓰다듬음에만 반응하는 신경입니다. 빠르게 툭 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천천히 어루만지는 손길에만 켜집니다. 이 신경이 켜지면 그 신호가 곧바로 뇌의 감정 중추로 전해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등을 천천히 쓸어주면 울음을 그치고 잠드는 것도 바로 이 신경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경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부드러운 손길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등을 천천히 쓸어들이는 그 작은 행동이 값비싼 신경안정제 못지않은 힘을 냅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배우자의 몸에 손이 닿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깨를 스치든 손을 잡든 등을 두드리든 말입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저녁에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며 어깨를 가볍게 짚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두 분의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은 내려가고 옥시토신은 올라가고 혈압은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처방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밥을 먹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노년 부부가 밥을 따로 드십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입맛이 달라서, 혹은 그냥 습관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따로 먹는 습관이 생각보다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천천히 먹게 되고 소화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혼자 먹으면 대충 빨리 먹게 되고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먹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위에도 부담을 줍니다. 무엇보다 혼자 먹는 밥상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올해 69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과 20년 넘게 밥을 따로 드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두 분 다 소화가 편해지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덜 외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밥상을 마주하는 그 30분이 두 분의 하루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도 당연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당연하고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관계를 조금씩 메마르게 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고마움을 들을 때 뇌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표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나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밥이 맛있었다고, 오늘 고생했다고, 곁에 있어줘서 든든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3번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맙다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불러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하고 값도 공짜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올해 72 되신 어르신 한 분은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해주는 사소한 일마다 고맙다고 말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왜 이러느냐며 어색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남편도 슬그머니 고맙다는 말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없던 말이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무서운 것이 심장병과 뇌졸중이지요. 그런데 이 2가지도 부부관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심장은 감정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놀라면 심장이 뛰고 화가 나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슬프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심장은 마음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심장은 늘 긴장한 채로 일하게 됩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은 오르고 심장의 부담은 커집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쌓이면 어느 날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탈이 납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은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혈관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심장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은 분들의 회복이 더 빨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곁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회복 속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곧 심장의 안정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올해 70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이 심장 시술을 받은 뒤 무척 불안해하고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도 우리 천천히 걸어봐요 하고 함께 마당을 도신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회복도 한결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장을 지키는 일은 약과 수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마음 상태가 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배우자입니다. 오늘 배우자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을 하루만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반대로 오늘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2 사람의 심장을 함께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조금만 더 다정해지십시오. 이번에는 마음의 병, 그러니까 노년기의 우울과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없고 매사에 흥미가 사라지고 자꾸 눕고만 싶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노년 우울은 생각보다 흔하고 또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뇌에서 기분을 밝게 하는 물질이 더 잘 나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상대가 없으면 마음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평생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회적 관계가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채우던 대화와 인정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때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서로 멀어집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둘 다 우울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올해 67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이 은퇴 후 부쩍 말이 없고 방에만 있어 걱정이 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우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약도 챙기셨지만 그와 함께 매일 남편에게 작은 부탁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분에 물 좀 줘요. 이것 좀 같이 들어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쓸모를 느끼고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자꾸 작은 일을 함께 하자고 청하십시오.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 부탁이 상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제 몸속 염증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만성염증이 여러 병의 숨은 뿌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는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가 오래 타면 혈관을 상하게 하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뇌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 수치가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외롭고 고립된 분들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낮게 유지됩니다. 즉, 마음의 온기가 몸속 불씨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다툼이 잦으면 그때마다 염증 물질이 확 올라갑니다. 한 번의 심한 말다툼이 며칠 동안 몸속 염증을 높여놓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다투는 부부는 늘 몸에 작은 불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갈등을 잘 풀고 화해하는 부부는 그 불이 금방 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화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분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대화하고 그리고 반드시 화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잠들면 그 밤 내내 몸속 불씨가 탑니다. 대구에 사시는 올해 71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과 다투면 며칠씩 말을 안 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늘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규칙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한마디라도 하고 자자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든 잘 자요든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다툰 뒤에도 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해가 곧 몸속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밤 만약 서운한 일이 있으셨다면 등을 돌리기 전에 딱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이번에는 영양과 식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밥을 챙겨 먹는 일이 귀찮아지십니다. 특히 혼자 드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대충 한 끼 때우고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넘기고 반찬은 늘 있던 것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도 사실은 이 영양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 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니 근육이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으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있으면 반찬을 하나라도 더 차리게 되고 천천히 이야기하며 먹게 되고 골고루 챙겨 먹게 됩니다. 함께 먹는 밥상이 곧 영양을 채우는 밥상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어르신께 아주 중요합니다. 두부, 계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것들을 먹기니 조금씩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혼자보다 둘이 챙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두부 넣고 된장찌개 끓여요. 계란 하나 부쳐줄까요? 하고 서로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밥상이 됩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을 함께 걸으며 오늘은 뭘 먹을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운동도 되고 대화도 되고 영양 계획도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올해 73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과 오랫동안 식사 시간이 어긋나 각자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무릎 수술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지자 남편이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두 분이 마주 앉아 함께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두 분 다 밥맛이 돌고 어르신의 회복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밥 차리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어르신은 혼자 먹던 외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무릎 수술이 뜻밖에도
두 분의 밥상을 다시 하나로 모아준 셈입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식 일로 속을 끓이기도 하고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분은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고 어떤 분은 오래 무너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곁에서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버팁니다. 배우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저 사람만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견딜만해집니다. 이 믿음이 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는 분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르티솔이 덜 오르고 더 빨리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스트레스라는 파도가 쳐도 곁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그 파도에 덜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서로에게 내 편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늘 곁에 있을게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제주에 사시는 올해 76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몇 해 전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어르신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매일 밤 곁에서 손을 잡아준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아팠지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그 긴 밤을 함께 건넜습니다. 말로 다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두 분은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실체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견뎌주는 그 손 하나입니다. 이제 활력과 호르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몸의 호르몬이 변합니다. 여성은 폐경을 지나며 몸이 크게 달라지고 남성도 갱년기를 겪으며 기운이 떨어지고 마음이 처집니다. 이 시기에 부쩍 짜증이 늘고 잠이 얕아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넘기는데도 배우자의 따뜻한 이해가 큰 힘이 됩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세월이 데려온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때 서로를 탓하지 않고 저희도 지금 몸이 힘든 때구나 하고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말에도 서운하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요령들을 떠올리십시오. 화가 나면 15분 기다리고 탓하는 말 대신 내 감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반드시 화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넘긴 부부는 그 뒤로 더 단단해집니다. 폭풍을 함께 견딘 배가 더 튼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 기장에 사시는 올해 68 되신 어르신 한 분은 갱년기를 지나며 부쩍 우울하고 짜증이 많아진 남편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은 남편을 탓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임자도 참 힘들지요. 우리 같이 좀 걸을까요? 하고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굳었던 표정이 풀렸고 두 분은 그 시기를 함께 잘 건너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활력은 젊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활력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하루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갈 힘이 솟습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아침을 반겨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반김 하나가 처진 호르몬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번에는 뼈 건강과 낙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께 낙상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툭 털고 일어나지만 나이 들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 한 번으로 자리에 눕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일이 우리 어르신 건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낙상 예방에도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분은 넘어져도 발견이 늦어 위험하지만 곁에 사람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함께 운동하면 균형 감각과 다리 힘이 좋아져 낙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가지만 둘이 하면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함께 다리를 들었다 놓는 간단한 동작,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서로 챙겨주게 됩니다. 오늘 다리 운동했어요 하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를 위해서는 햇볕도 중요합니다. 두 분이 함께 낮에 햇볕을 쬐며 마당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올해 74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몇 해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일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남편이 곧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모셨고 수술 후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로 두 분은 매일 함께 집안 곳곳에 위험한 곳을 살피고 아침 저녁으로 다리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함께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신뢰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이야기의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몸이 편안하려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은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을 안정된 애착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곁에서 안심하고 잠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곁에서 가장 깊이 쉴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야말로 그 안정을 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쌓입니다. 저녁에 같이 걷자고 한 약속을 지키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신뢰가 됩니다. 반대로 매번 말뿐이고 곁에 없으면 신뢰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러니 큰 것을 약속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지키십시오. 오늘 저녁 같이 차 한잔해요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뢰를 쌓는 벽돌 한 장입니다. 또 하나, 부부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목표를 갖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함께 화초를 기르든, 함께 옛 노래를 배우든, 함께 손주에게 보낼 편지를 쓰든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새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자극이 2배가 됩니다.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두 사람의 뇌를 동시에 젊게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올해 72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과 함께 매주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서툰 붓글씨였지만 나란히 앉아 먹을 갈고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그 뒤로 손이 더 야무져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배우는 일이 관계도 뇌도 함께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 몸은 가장 깊이 쉬고 가장 잘 회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내 말씀드린 따뜻한 관계가 주는 건강의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챙겨야 할 약도 많아지고 다녀야 할 병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챙기려면 자꾸 깜빡하게 됩니다. 아침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병원 예약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곁에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오늘 아침 약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주는 한마디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장치가 됩니다. 서로의 약을 함께 챙기고 병원에 함께 다니고 몸의 작은 변화를 서로 알아채주는 것입니다. 특히 몸의 이상 신호는 본인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하는 변화 말입니다. 이런 신호를 빨리 알아채면 큰 병도 일찍 발견해 손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같은 병은 곁에 있는 사람이 빨리 알아채고 병원으로 모셔 큰 위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얼굴을 자주 살펴주십시오. 매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은 서로의 몸을 살피는 가장 좋은 건강검진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올해 75 되신 어르신 한 분은 어느 날 아침 남편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한쪽 입가가 처진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평소 남편의 얼굴을 늘 마주보던 어르신이었기에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모셨고 다행히 빠른 처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를 떠올리며 우리가 매일 얼굴을 마주봤기에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길이 사랑이자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제 목소리와 부르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서로를 부르는 말이 사라집니다. 여보라는 말도 이름을 부르는 일도 점점 줄고 그저 어이 혹은 저기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거나 다정한 호칭으로 부르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놓이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목소리의 온도가 그대로 상대의 몸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퉁명스럽게 하면 상대의 심장이 조여들고 부드럽게 하면 상대의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부를 때 조금만 더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보십시오. 그 작은 온도 차이가 하루의 공기를 바꿉니다.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연습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 하기가 정 어색하면 짧은 쪽지를 써보십시오. 식탁 위에 혹은 약봉지 옆에 오늘 고마웠어요. 몸 조심해요. 이런 짧은 한 줄이면 됩니다. 글로 쓰면 말보다 오래 남고 받는 사람도 두고두고 꺼내봅니다. 손편지 한 장이 주는 온기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말보다 글이 더 편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니 오늘 저녁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함께 옛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듣던 노래를 다시 틀면 그 시절의 기억과 감정이 함께 되살아납니다. 음악은 뇌의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도 옛 노래만은 끝까지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함께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노래가 두 사람을 젊은 날로 데려가고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세종에 사시는 올해 76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말 수 없는 남편과 매일 저녁 옛 가요 한 곡을 함께 듣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그 3분 남짓한 노래 한 곡이 두 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정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는 방법은 찾으려 들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과 낮을 구분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몸속 시계가 잘 맞아야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낮에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말똥말똥해집니다. 이 흐트러진 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규칙적인 하루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혼자보다 둘이 만들 때 훨씬 잘 지켜집니다. 함께 아침에 일어나고
함께 끼니를 챙기고 함께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두 분이 함께 창을 열고 햇빛을 쬐십시오. 아침 햇빛은 몸속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함께 커튼을 걷고 잠깐 햇살 아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잠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함께 몸을 움직이십시오. 마당을 돌든 동네를 걷든 함께 움직이면 밤에 더 깊이 잠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두 분만의 마무리 의식을 만드십시오. 함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든 그날 하루를 짧게 이야기하든 옛 노래 한 곡을 듣든 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닫으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잠이 한결 수월하게 찾아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올해 71살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과 밤낮이 뒤바뀐 생활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낮에 자고 밤에 텔레비전을 보았고 어르신은 그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두 분은 규칙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함께 일어나 창을 열고 저녁 9시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힘들어했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그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그 뒤로 두 분 다 잠이 깊어지고 낮 동안 훨씬 개운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든 하루의 리듬이 두 분의 잠과 건강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자식과 손주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내 건강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지내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이좋게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자식에게 더 큰 안심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 아프게 지내면 자식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정해지는 일은 곧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결혼하는 날 두 분이 나란히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요.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두 분이 다정하게 웃으며 함께 계신 모습을요.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오래 보여드리려면 지금부터 두 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비결이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따뜻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 하나 건강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올해 78 되신 어르신 한 분은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아요 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은 마음이 뭉클하셨고 그날부터 남편과 더 자주 손을 잡고 산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정한 모습 하나가 손주에게는 평생 간직할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이 다시 손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따뜻함은 한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아래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가짐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은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입니다. 젊을 때 그 사람이 아니게 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고 성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탓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서운해하기보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주름도 느려진 걸음도 깜빡거리는 기억도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미워하지 마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고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느낌. 그것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 위로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우리를 가장 깊은 안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오늘 배우자의 부족한 점 하나를 떠올리시거든
그것을 탓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애쓰며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사람과 함께 무사히 보냈구나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그저 기분 좋은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분들은 실제로 잠도 더 깊이 자고 혈압도 더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덜 앓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사는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곁에 잠든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한 번만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짧은 감사 한 조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오늘 하루의 피로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어 함께 늙어갑니다. 이제 대화의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말만 꺼내면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대꾸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없게 던지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응,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임자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닫힙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들어주는 사람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게 됩니다. 셋째, 옛날 이야기를 함께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 참 고생 많았지요. 하고 지나온 세월을 함께 더듬어 보십시오. 함께 겪은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뇌의 해마를 활짝 깨우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견뎌왔는지를 서로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기억이 다시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올해 75 되신 어르신 한 분은 남편이 말수가 없어 늘 답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사진첩을 함께 넘겨보다가 남편이 그 시절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저녁마다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웃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은 그 자체로 훌륭한 약입니다. 크게 웃으면 몸속에 산소가 늘고 혈관이 넓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을 때 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같은 순간에 같은 것을 보고 함께 웃으면 두 사람의 뇌가 마치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같은 대목에서 웃는 그 순간이 사실은 아주 강력한 건강관리입니다. 함께 웃을 거리를 자꾸 만드십시오. 옛날 코미디를 다시 보셔도 좋고 손주들 재롱을 함께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웃음이 오가는 집에는 병이 쉬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잠자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등을 돌리고 자는 습관을 말씀드렸지요. 많은 분들이 코를 골아서 잠버릇이 달라서 혹은 그냥 편해서 따로 주무십니다. 물론 잠의 질을 위해 방을 따로 쓰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바꾸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잠들기 전 단 1분이라도 같은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그날 하루를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1분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켜주고 더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그날 밤 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얕은 잠을 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이가 많이 틀어졌는데 이제 와서 시작해도 늦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압도, 면역도, 장 건강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는 지난 세월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면 오늘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수십 년 굳었던 관계라도 작은 물고 하나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고가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방법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팀이 부부에게 일부러 작은 상처를 낸 뒤 그 상처가 아무는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 상처가 빠르게 아물었고 자주 다투고 감정이 메마른 부부는 같은 상처가 아무는데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하루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심하면 몸속에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그 염증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세포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살구의 상처가 아무는 속도까지 늦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실제로 몸의 회복을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부부의 몸이 서로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래 함께 산 부부는 혈압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심지어 혈당까지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감정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면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건강에서 가장 강력한 한 팀입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 함께 손을 잡는 그 작은 일들이 두 사람의 몸을 같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이끕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연구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남은 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별 후 첫 반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서로의 몸을 조율해주던 그 존재가 사라지면 몸의 리듬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건강의 버팀목인지를 있을 때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 닿는 곳에 있을 때 충분히 표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4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배우자가 곁에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으신가요? 잔소리일 수도 있고, 코 고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함께 마시던 아침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울 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의 재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사람이 곁에 있음을 당연하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길 하나가 두 사람의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흔히들 오해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 표현은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런 건 못한다고 하시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무뚝뚝함도 수십 년 반복해 굳어진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다정한 행동을 반복하면 3주쯤 지나 그것이 몸에 밴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새로 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앞서 말씀드린 혈압과 면역과 잠과 기억력을 모두 지켜줍니다. 자,
이제 정말로 그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가장 마지막 방법이 오늘 중 가장 강력하니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났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밥 3숟가락 뜨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아침 인사가 앞서 말씀드린 아침에 코르티솔 봉우리를 낮춰줍니다. 하루의 스트레스 리듬이 아침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아침에 따뜻한 한마디는 하루 전체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20초 정도 서로를 가만히 안아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옥시토신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딱 20초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 어색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20까지만 세어보십시오. 그 20초가 하루를 몸에 가장 이롭게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딱 10분만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와 하루 10분 이상 진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기억력이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두 사람의 뇌를 동시에 지킵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대화가 어색하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 하나,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이 작은 틀 하나만 있어도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함께 동네를 걸어주십시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대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두 분의 자율신경이 서로 발을 맞춥니다. 앞서 순천의 목공 어르신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함께 걷는 그 시간이 근육도 지키고 뇌도 지키고 관계도 지킵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걷고 나면 잠도 더 잘 옵니다. 하나의 습관으로 3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셈입니다. 넷째, 화가 날 때는 15분만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배우자의 좋은 점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잘해준 일, 고마웠던 일 하나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잠들면 얕은 잠을 자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깊은 잠을 잡니다. 앞서 말씀드린 5배의 황금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서운한 말 한마디가 나왔다면 따뜻한 말 5마디로 덮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저울이 다시 건강한 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입니다. 오늘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바로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말이 없어도 좋으니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아무 말 없이 잡아주는 그 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몸에서 동시에 옥시토신이 나오고 통증의 관문이 닫히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앞서 부산의 어르신이 남편의 손을 잡고 두근거림을 가라앉힌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어떤 명약도 대신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5가지 중 가장 강력한 오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부부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뱃속 건강을 지키고 근육을 붙잡아주고 잠을 깊게 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세포의 노화까지 늦춥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숫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정서적으로 멀어지면 수축기 혈압이 30이나 오르고 손을 잡고 살을 맞대면 면역세포의 활력이 43이나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20초 포옹과 저녁에 10분 대화, 이 두 가지가 하루를 건강하게 여닫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인사, 저녁에 10분 대화, 일주일 3번의 산책, 화가 날 때의 15분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플 때 말없이 잡아주는 손. 이 중에서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5가지를 다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물꼬가 되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기력도, 친구도, 젊은 날의 모습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배우자는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아보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에 배우자에게 오늘 밥 참 맛있었어요 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손을 잠깐 잡아주시거나 등을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뇌가 편안하게 쉬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떤 명약도 따뜻한 배우자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직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뒤에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울감이 오래 이어지거나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은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과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2분 중 1분이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건강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며 작은 것 하나부터 같이 시작해 보십시오. 2분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남은 날들을 함께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합시다.